지금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제출한 추경안 아주 문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이 추경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심재철 원내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알려서 이번 추경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맨날 바쁘게 지내시는데 이렇게 또 뉴스쇼 미래를 위해서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선거도 선거고 요즘에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 온 국민이 공포에 지금 도가니에 들어가 예,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대책안 마련하시는 것도 참 바쁘시고 그렇죠. 이러실 예. 텐데 좀 건강 관리를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예, 주의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좀 대표님이 우리의 희망이니까 황교안 대표님과 심재철 대표님께서 투톱으로 잘 또 선거를 치러 주셔야 되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좀 많이 좀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도 또 많이 유의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요즘에 그 민주당과 그리고 또 이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비례 민주당 창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비례민주당 창당 지금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은 뭐 우리는 안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당으로서 이제 비례한국당을 만드니까 네. 그거 보고 가짜 정당이다. 네. 그다음에 위장 정당이다. 이렇게 네. 온갖 악담을 퍼놨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현재 원내대표, 전직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네. 이렇게 핵심 5인방이 모여서 음식점에 모여서 모의를 하다가 우연히 들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당시에 자기들을 도와줬던 1+4의 그 4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뭐 똥물 같은 사람들이다. 똥물 뭐 우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폄하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대통령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들 이제 의지를 밝혔었고요. 그리고 뭐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심지어 했었고요. 그래서 온갖 명분을 다 만들어서 지금 자기들이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가 핵심은 공수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숫자가 필요한데 그 숫자를 꿔오기 위해서 빌려오기 위해서 야당들한테 다른 제2, 3, 4중대들한테 선거법이라는 떡고물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서로 엿바꿔 먹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모의를 했었죠. 자기들은 이제 당시에 우리 가짜 정당이다, 뭐 위장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그런 그야말로 생쇼를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정의당도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라면서 슬그머니 지금 태도를 은근슬쩍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자기들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번 4.15 선거 때 의석 자리 한 자리라도 더 먹기 위해서 민주당과 좌파 2, 3, 4중대 자기들끼리 짝짝꿍 야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를 훔쳐먹는 이 아주 못된 작업을 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확실하게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에 현장 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당시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막 뭐 좀 물리적인 행동도 하고 그랬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해놓고서 이제 와서
2, 3, 4중대 뒤통수를 지금 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자기들 먹을 거 다 챙겨 먹었으니까 네. 2, 3, 4중대들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뒤통수 주고 이제 뭐 네. 너희들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네. 똥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버리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민 앞에 이제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100배 사죄해야 네, 되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 그래놓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면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선거구 획정. 네. 이것도 사실 원래는 선거 1년 전에 획정을 해야 되지만 자신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 계속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지금 뭐 완전 누더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이 1년 전에 돼야 됩니다. 그러나 1년 전에는 자기들이 이제 뭐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공수처 하나를 먹기 위해서 네. 다른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던 것이죠. 네. 그리고 공수처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고 네.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 선거구 논의가 밀렸던 건데 최근 들어와서 선거구가 겨우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네. 합의가 됐는데 큰 틀은 우선 어떻게 됐냐면은 세종시는 인구가 30만이 넘으니까 어차피 분구가 돼야 됩니다. 네. 따라서 세종시가 분구가 되고 어디가 분구가 되니까 어디를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일 것이냐. 네. 이 문제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인구 하한과 인구 상한 네. 이게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하한이 100명이면 인구 상한은 200명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 판결에 의해서 1대 2를 범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선거구가 요동을 치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 여야 만나서 할 때는 이제 선거가 불과 4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네. 선거구 숫자도 조정을 최소화하자. 네. 그리고 구역이랄지 경계 조정 최소화하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하에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세종을 줄이고 세종을 늘리고 그 대신에 그렇다면 네. 어디를 줄일 것이냐 해서 인구를 이번에 어떻게 정했냐면 13만 9천 명으로 정했습니다. 네. 13만 9천 명이니까 13만 이게 지금 27만 8천 명이죠. 예, 이렇게 지금 해서 하한과 상한을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곳이 바로 이제 저 경기도 같으면 군포입니다. 네. 그래서 군포 가을 두 개였던 게 하나로 지금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지금 전체적으로 최소화시키고 네. 이제 화성을이 인구가 약간 좀 넘습니다. 네. 인구가 넘는데 그것은 지역 한 군데 봉담읍이라는 지역 한 군데를 그것을 경기에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남 순천과 강원도 춘천 네. 두 군데가 지금 28만이 넘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라남도, 경기도 전체의 의원 숫자가 있습니다. 네. 그 춘천을 늘리고 순천을 늘린다면은 어디 두 군데는 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의 정수, 네. 도의 정수는 바꾸지 말자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더라도 강원도 내에서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바꿔야 한다. 네. 네. 전라남도 내에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원칙을 정해서 작업을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해올 것이다라고 네. 일단 의뢰를 했는데 네. 처음에 해온 것은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네. 네. 이 강원도를 6개 시군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도 북방에 있는 철원, 네.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해서 6개 강원도 북방에 있는 6개 시군을 하나로 합쳐서 선거구로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선 태백산맥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 이렇게 좀 네.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교통도 썩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철원에서 저쪽 이 속초로까지 가게 되면은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춘천 쪽으로 한참 나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이렇게 희한한
희한한 게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6개를 한꺼번에 묶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도 선거법에도 5개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했길래 저희들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돌려보낸 거 그리고 그 법안이 오늘 다시 이제 국회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조정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6개 시군구가 합쳐지지는 않도록 네. 이렇게 지금 하고 마찬가지로 순천도 순천 지역의 일부가 옆에 나주 화순이랄지 네. 곡성구례 광양이랄지 이쪽하고 같이 함께 연결이 돼서 네. 조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구가 획정이 돼서 다시 오늘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지금 선거구는 드디어 이제 획정이 돼서 할 건데 어쨌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이렇게 획정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지금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자체가 아예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세비를 뭐 대폭 깎아버린달지 네. 아니면은 또는 각 정당에 주는 정당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국고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폭 깎아버린달지 해서 크나큰 이 손해를 줘야만이 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를 조금 추후에 21대 국회에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심재철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의지가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당의 합의나 이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법의 한도 안에서 무조건 하시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우리 당의 의지가 그렇게 뭐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나왔을 때 원칙을 3가지를 정했습니다. 네. 우선은 최소화하자. 네. 국민이 혼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표의 등가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인구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얘기죠. 네.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한 표, 모든 국민이 한 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등가성을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지역을 나누는데 지역주의랄지 네. 당리당략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네.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그 3가지 원칙을 세웠고 그 3가지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협상이 다행히 중간에 적절한 지점에서 지금 합의를 봐서 지금 오늘 최종 결과가 오후에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아마 그럼 통과가 예, 될 그런 예정.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좀 민주당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저는 사실 좀 그랬는데 뭐 그 얘기는 예. 좀 나중에 또 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확진 환자의 코로나 확진 환자의 대다수가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이 미래통합당과 신천지 연루설을 막 친여 매체나 뭐 SNS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좀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드루킹이 살아났다, 뭐 조선족 게이트가 있다,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막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방역을 잘못해서 네, 이 난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나서는 이제 그 책임을 그러니까요. 신천지 쪽으로 돌리고 네, 하다못해 지금 야당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지금 돌리고 네. 이런 못된 지금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네. 이렇게 잘못된 것 이낙연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네. 이런 것들은 국민과 야당한테 이거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애초에 맨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네. 이 뭐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 감염원을 차단 문제에 관련해 네. 가지고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초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감염의 기본 원칙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우선 막아라. 네, 그리고 이미 들어온 것은 제대로 처리하자. 네,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도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거쳐오는 최근에 중국 들렸던 사람들 외국인들 무조건 다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이 지금 시작돼서 네. 무려 76만 명이 지금 넘는 사람들이 네. 그렇다 그 말이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 방역 실패 초기 대응을 엄청나게 잘못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지금 방역 실패를 제대로 지금 해내고 있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마스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제군요. 네. 이 마스크 오브제.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스크 오브제 무슨 자동차 차량 오브제나 차량식 부제는 들어봤는데 마스크 오브제라는 얘기 듣고 근데 또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마스크 오브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배급제에 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진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정부에서 물량을 확보를 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장 통장 네. 행정 조직은 꽤 발달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장 통장을 통해서 전 가구에 분배를 해라. 네. 사람들에게 가서 구입을 하도록 만들면은 노약자들, 네. 몸이 거동이 불편한 그렇죠. 사람들, 또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이 농촌, 산촌, 어촌 쭉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외딴 집들 그렇죠. 그런 데서 마스크를 구매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논일 반일 나가서 하루 일을 완전히 다 할 수 없게 제껴야만이 그러니까요. 겨우 마스크 한 장. 그것도 줄 서서 언제 지금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행정망을 통해서 네. 그 작업을 해라라고 촉구했지만 전혀 얘기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오브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만 정책입니다. 네. 대만은 그러나 우한에서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자마자 네. 그 다음 날 곧바로 자기들은 일체 모든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걸 중지시키고 네. 정부가 전부 그 마스크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 그래서 마스크 비축 물량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자기들 행정망을 통해서 이렇게 일체적으로 배급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대만을 따라하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마스크 확보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모자라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이제 나눠주는 네. 5일에 한 장씩 나눠주겠다는 이 오브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방역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을 다 열어놨던 사람들입니다. 네. 국민들 불안에 떨지 말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사이에 가장 기초적인 마스크 물량 확보 노력조차도 하나도 안 해놨다가 이제 와서는 네. 민간에게 책임 떠넘기고 값 올리지 마라. 네. 그 값에 우리는 생산원가에 우리가 정해진 50%만 생산원가 주겠다. 그러면서 물량을 다 만들어내라. 참 이게 뭐 독재 정권도 이러진 않을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느낌. 것이죠. 업체로서는 어디서 주문이 들어오든지 먼저 계약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 물건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 계약을 했죠. 근데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죠. 업자로서는. 네. 파기하면 그 계약의 2배, 3배를 물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위약금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파기를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기존 계약한 대로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네. 어디로 나갔는지는 모르죠. 이제 업자들은. 네. 무슨 주문 왔으니까 내놨는데. 그러나 그래서 업자들이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루 물량 생산량은 뭐 1,100만 장이다. 초기에는 1,300만 장입니다. 네. 그러나 중간에 업체들이 지금 우리 못하겠다라고 네. 지금 아예 문을 닫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00만 장으로 줄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무조건 1,100만 장 만들어내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 자체도 이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아 그럼요. 그분들이 무리하게 만들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24시간 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야 너 이거 몇 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뭐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신천지에 뭐 그랬죠. 돌리고 그리고 신천지는 또 무슨 미래통합당과 뭔가 엄청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 마디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미래통합당은 신천지하고 전혀 상관없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만희 회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사상 형사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분명히 물어라라고 네. 저희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SNS에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치 미래통합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네. 민주당 쪽 사람들이 더 관계가 있으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 같으면은 신천지 기관지로 알려진 무슨 일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일보에 대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김부겸 의원도 행안부 장관 시절에 네. 그 신천지의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네. 그 자원봉사단에 표창을 했습니다. 그럼 김부겸 장관 시절이라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네. 시장이 되자마자 한 달 뒤에 신천지가 사단법인 신청하는데 그 허가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허가해 줘놓고 이제 와서 신천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신천지 소속 신도들한테도 네. 2014년, 2016년 잘한다고 상을 자기가 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신천지 아직 주범인 양 이렇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죠. 물론 신천지의 집회 방식이 굉장히 밀집해서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집단 감염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상황이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최초 아무튼 이 병원이 들어온 것들은 못 막았던 것들 그리고 중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라고까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저기 국회에서 있었던 회의 그 세미나에서 대표님이 그래서 뭐 검사도 받으시고 자가격리도 하시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대표님도 거기 안 가셨을 거고 아 예. 박상도 의원도 엊그제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 세미나를 취소했을 거다. 근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계속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안감 네. 갖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은 다 안심했죠. 네. 그렇다가 느닷없이 이제는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보다는 또 남 탓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이거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된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관련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뭐 필요한 조치들은 지금 뭐 검토해서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선거가 있으셔서 뭐 바로 그리고 또 언제 확산세가 줄어들고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꼭 좀 미래통합당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선거니까 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네. 선거가 끝난 뒤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 뒤에는 다시 차분하게 복귀를 해서 뭐가 문제였었는지 네.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네. 그것들을 전부 다 복귀해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 대표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당적 협조를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이 넘어왔어요. 예, 추경 예산안을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오늘 이제 이야기도 핵심 주제가 그 이야기고 이 추경에서 이제 보면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추경이 불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추경이 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좀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을 쓰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예산을 먼저 쓰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쓰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네. 새로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달라고 하는 것. 네, 이 원칙이 재정 집행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을 네네. 벗어나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도대체 그렇다면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고 네,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앞으로 모자랄 것 같다. 네,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 국회한테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지금 추경안만 지금 툭 던져놨습니다. 지금 네, 전체 총액이 지금 11조 7천억짜리인데 네, 지금 국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네, 외상으로. 네. 국채 발행액이 10조 3천억 원입니다. 어우,
11조 7천억짜리 중에서 10조 네. 3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예산이 세입 세출 예산을 짜서 딱 맞추게 돼 있는데 네. 세입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입을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세입을 줄이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세출도 따라서 줄여나가는 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세입을 줄일 수밖에 당연히 없죠. 예. 그래야죠. 네. 이걸 세입 경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입 경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10조 11조 7천억짜리 지금 이것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앞전에도 코로나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20조 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이번 것을 합치면 무려 31조짜리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 세금이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단위가 실감나지 않는 단위인데요. 30조라는 돈은 정말 이걸 뭐 짜장면 먹그릇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쉽게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10조 3천억짜리 네. 국채를 적자로 발행을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41%가 넘어갑니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40%를 네. 국가재정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겼었는데 이게 지금 41.2%로 지금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커다란 국민들의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이번에 추경에는 국민도 없고 네.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네. 어떤 대응 체계도 없는 이런 산무 추경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넘어온 이 10조 3천억짜리 중에서도 네. 당장 음압병상이 필요하다, 구급차가 필요하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800억밖에 안 돼요. 쥐꼬리만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네. 의료기관들 피해 보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 손실이 들어가고 네. 가장 커다란 돈이 추경을 선심 예산으로 지금 돌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7살 미만 아동을 가진 모든 집, 네. 모든 집에 아동 1인당 4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40만 원을 뭐 필요한 돈이라면 솔직히 반대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다 준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네. 모든 아동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든 재벌집 아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가정집 아이든 네. 7살 미만만 되면 무조건 다 주겠다 이거예요. 40만 원씩. 아니 그럼 이게 코로나 대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 이해가 정말 안 돼가지고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네.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들어갈 때는 소득에 따라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득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특히 이 코로나와 직접 연결이 돼서 직접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기회에 선거를 앞두고 모두한테 돈을 풀어버리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7살 미만의 아이가 없는 집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봐도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이 무려 1조 5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1조 500억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하다는 뭐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음압병실, 구급차 이런 거 솔직히 감염병 그 음압병실만 좀 많이 있어도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만 해도 대응이 되는데 1조 500억이면 전국에 어떻게 보면 시도 단위로 다 음압병실을 조금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다음에 네. 지금 노인 단기 일자리 문제, 네. 그다음에 출산 쿠폰 문제 네. 이 기회를 맞아서 돈은 풀 수 있는 대로 다 풀겠다라는 매우 지금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이번 지금 추경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이랄지 소상공인들한테 대한 그 혜택들도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네. 그거보다도 대출, 돈 빌려주니까 받아가라.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대출받은 돈 원리금 상환하는 게 큰 압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가로 주는 것보다도 기존에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 그걸 조금 좀 유예를 해주라. 네.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이득 되지도 않고 그러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추가로 보조를 해주겠다. 지금 있는 것 갚기도 힘들고 대출 받은 거 원리금 갚는 것도 힘든데 네. 그게 아니라 새로 추가 우리 받으려면 받아라. 네. 지금 정책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좀 뭐 동네 돌아다녀 봐도 음식점 같은 데는 저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소액 대출을 하든 뭐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자조차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자라도 어떻게 보면 좀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는 이자 유예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원금이 더 덩어리가 크니까 네. 원금 납부를 유예를 해준달지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네. 이 단기 대출이랄지 아니면은 뭐 비용 보조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융자랄지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지금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필요한 게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뭐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지 확진 판정 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벌써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작부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좀 일 좀 잘해라라고 촉구를 하는데도 네. 특별 재난 지역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죠 지금. 아, 이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 또 이제 방금 좀 아까 얘기하셨던 세입경정 거기 보면 지금 뭐 이 자료 주신 걸 보니까 3조 2천억이 예. 세입경정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과연 3조 2천억 원이 맞는지 어쩌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1월달 경제 통계도 제대로 지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세입 네. 통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세입이 얼마만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100원 예상을 했는데 얼마 뭐 80원밖에 안 들어왔다 할지 네. 세입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세입 통계조차도 없는데 네. 이 세입 경정 예산을 했다는 것은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밖에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얼마가 구멍이 난다. 네. 따라서 돈을 얼마를 우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줄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자료를 전혀 지금 제시를 않고 무조건 세입 경정 예산 3조 2천억.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3조 2천억 원 줄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야 될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은 네. 이 코로나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네. 코로나와 관계 있는 것만 추경에 신청을 해라.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건 100% 인정해 준다. 네. 이것이지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성 돈 푸늘기랄지 아니면 애초에 자기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네.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은근슬쩍 뒤집어 엎겠다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는 지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지난 12월에 뭐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 황교안 대표님이 단식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졸속 예산안이다. 뭐 예산이 어떻게 뭐 배분되는지 어떤 게 증액되고 어떤 게 줄어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몇 달 만에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거짓말이 드러날 거를 이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추경 예산안에 이제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추경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네. 전부 다 지금 스톱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특히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직접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보육 예산으로 지금 가정에다가 지금 일정하게 지금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도우미들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감염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진단 검사, 네. 이 진단 검사 뭐 무료로 하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지금 우리 지금 진단 한 해 지금 1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은 건강보험 적용돼서 대폭 깎아주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돈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단 국가에서 그런 부분은 방역 대책 하나로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아까 지금 네. 초등학교 지금 돌봄 관계도 말씀드렸죠. 네. 유치원 어린이집 말씀드렸는데 네. 그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네. 이 문제도 지금 임금에 관한 문제도 네. 저희들이 좀 손을 대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후원을 있습니다. 하게 되니까 임금 지급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마스크 생산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조폐공사랄지 네. 뭐 이런 훌륭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서 직접 설비를 도입해 가지고 네. 거기에서 지금 마스크를 대량으로 우선 생산을 해라. 네. 아마 이 상황이 지금 시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계는 뭐 금방 들어오지만은 기계를 현장에 세팅해 가지고 가동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물건이 나오는 데까지는 최소한 한 석 달 정도는 테스트 기간까지를 다 거쳐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예, 그렇겠네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장기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의 지금 부품 핵심 부품인 멜트 브라운인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핵심 소재를 네. 저희들이 지금 일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소재도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네. 상당 부분을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우리나라가 조립을 한 네.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걸로 돼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국이 당장 지금 그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막아버렸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것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생산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단순히 이 인건비 때문에 비용 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것도 장기화될 것을 대비를 해서 한다면은 그 부분도 문제를 풀어놔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정말 이제 급하게 그리고 또 이 감염병 이런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 또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염병이나 이런 이 호흡기 질환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전문 병원에 대한 예산도 좀 포함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네. 지금 뭐 광역 전문 병원으로 해서 지금 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지금 광역 전문 병원을 예를 들어서 광역시도에 좀 최소한 하나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에도 방호복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맸지 않습니까? 네. 방호복 뭐 당장 지금 해야 되고요. 네. 음압 병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의료 장비들, 네. 그다음에 병실들 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따라서 이 부분들을 추경으로 지금 급히 지금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나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예비비도 쓰지 네. 않으면서 네. 무턱대고 국민들에게 추경이 돈 쓸 테니까 내놓으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실질적인 추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러한 또 혼란이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어떤 핵심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제 추경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추경에 그렇죠. 일단 특별지역으로 지금 재난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선포가 되면은 네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수 예산이 이제 발생할 테니까 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것도 없이 무조건 지금 일을 하겠다, 돈을 많이 주라 이런 건 지금 대단히 좀 이제 염치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십시오 했을 때는 무엇을 사야 되니까 용돈을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공부에 필요한 거나 본인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여유가 되신다면 꼭 주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일단 돈 5만 원만 주세요. 그럼 뭐에 쓰려고? 일단 5만 원만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선거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선심성 돈 풀기 네. 한다는 거 아까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선거를 빙자해서 그리고 이 기회에 추경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렇게 쓰겠다라는 대단히 지금 국민 세금을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무책임하게 네. 허투루 쓰고자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정신들이 지금 배어 있고 무엇보다도 선거 앞두고 직접 돈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추경을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정말 준비된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이 정부의 이 방역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참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또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 이 코로나 특위에 이제 신상진 의원님 의사셔서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있는 신상진 의원님이 복지부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이 방역 실패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방역 실패에 물론 그 질병관리본부를 뛰어넘는 복지부와 복지부 그 이상의 윗분들께서 아주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했는데 이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엉뚱하게 지금 그러니까. 원인 진단을 잘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3월 1일 날 네. 강릉이죠. 네. 그렇죠. 예, 강릉. 강릉에서요.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한테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이 유학생은 입국할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통과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무증상 감염자들이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막아라라는 것인데 입국 차단을 안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금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상황이라는 게 인재입니다. 네. 사람이 잘못한 정책을 잘못한 그러니까요. 인재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잘못했으니까 지금 경질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사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이번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네.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좋다. 장관 당신은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해라. 네. 저희들이 그렇게 국회에서 특히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배려를 했었습니다. 네. 국무총리한테도 사흘의 대정부 질문 중에서 하루만 나오시오. 이틀은 현장에 가서 지휘하시오. 네.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정권의 능력 자체가 부족한 대단히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참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신천지 탓, 뭐 중국에서 온 한국인 탓, 이 탓만 하다가 보니까 뭐 본인들이 뭐 제대로 된 대책도 못 내놓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내로남불에는 탁월한 네.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네. 따끔하게 국민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선거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4년 동안 쭉 지켜보고 정권을 지켜보고 잘한다 못한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표를 던지는 것. 그래야지 이 정권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일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지금 그동안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망가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서 네. 그 경제에 망가진 경제를 아예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네. 그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살기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선거가 되게 중요한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뭐 대표님께서 뭐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양에 대한 분위기, 안양 동안구에 대한 분위기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지역 분들한테 이번에 또 한 번 더 대표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특히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약속 잘 지키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전철 이번에 완전히 성공시켰고 이제 드디어 지금
기본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시작이 될 거고 특히나 호계동에 호계동역을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호계동 일대 지역들은 대단히 큰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덕원 동탄선뿐만 아니라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이 전철 노선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덕원은 교통의 요지로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GTX 노선도 지금 인덕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덕원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인 만큼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신경을 썼던 것은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강당, 체육관, 급식실 이런 것들 대형 시설들 지금까지 2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어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했었고요. 그리고 안양 교도소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결정까지는 아직 안 났지만은 안양 교도소를 이전 계획안을 정부에서 스스로 만들도록 제가 촉구해서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대상 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작업이 안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이 상황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겨내시고 우리 안양시 지역구민 안양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겨내시리라 기대를 하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좀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좀 잘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선거에서 꼭 대승할 수 있게 꼭 정말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